안녕하세요. 예, 김선상 파트너입니다. 자, 6월도 벌써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 열흘 됐네요, 열흘. 예, 열흘 됐는데, 이제, 주식쟁이로서 뭐 최근에 장세를 보면, 정말 뭐, 소리가 납니다. 와, 막 이런 소리가 나죠. 왜냐면 이제 종합지수가 3년 5개월 만인가요? 2,900을 넘긴 게. 그러니까 벌써 3년이 넘었어요. 2,900 그 간지가. 그러니까 3년 동안 2,900을 밟아보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 2,900을 넘겼죠. 물론 이제 오늘 금요일장에는 지수가 좀 빠졌지만은 정말 진짜 오랜만에 굉장히 큰 상승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너무 또 속도가 좀 빠른 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주식 경험이 한 27년 정도 됐는데 또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적도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속도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 국정 운영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내수가 많이 침체됐고 또 경기도 지금 안 좋고 또 우리가 이제 수출도 지금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관세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뭐 빨리빨리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은 단기적으로는 좀 다음 주에는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큰 거시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2020년도에 폭발적인 장세가 왔어요. 그때 이제 그 코스피 지수가 3,316포인트가 왔어요. 그게 이제 제일 고점인데 올해는 3,300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요. 일단 오늘도 이제 제가 1등급 대장주, 그다음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대장 역할을 했는가, 또 차트를 통해서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제일 중요한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화두는 뭐 새 정부가 출범이 됐고, 이제 우리가 새 정부,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 우리가 이제 대선 이번에는 조기 대선이었잖아요. 이게 특징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 대선을 치른 게 아니라 조기에 대선을 치른 거기 때문에 조기 대선 과정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시세들이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선 후보자들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정치 테마에서도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죠. 그분의 관련주들이 폭발적인 시세가 났어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1,000%가 넘게 났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오리언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뭐 동신건설, 그다음 뭐 기타 등등, 형제 IC, 뭐 형제 엘리트, 형제 글로벌.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 테마주들이 조기 대선에서는 폭발적인 시세를 냈는데 이제는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가 아닌 이제는 정책주를 봐야 돼. 정책주.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쓰는 것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주식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굉장히 폭발력이 큰 종목들이 또 많이 나오고 벌써 많이들 터졌지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정책을 펼치는 것들이 뭐 대부분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고 또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주식시장에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일 이제 화두는 인공지능이죠. 이 인공지능 100조 투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조기 대선 때 이제 뭐 김문수 후보라든지 이준석 후보라든지 유력 후보들이 다 사실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 투자가 그렇게 활성화가 많이 안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번에 딥시크를 출시를 하면서 확 그냥 뒤집어졌죠. 왜냐하면 저사양 저비용으로 저사양 칩 가지고도 오픈 AI에 거의 맞먹는 성능을 내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도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을 따라잡아야 되겠죠. 뭐 최선두는 미국이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중국 정도는 우리가 넘겨야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그다음 이제 인공지능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면 뭐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다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칩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고사양 칩들이 들어가야 되죠. 뭐 이제 사실 저사양 칩 가지고도 이제 구동을 할 수는 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과거의 인공지능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자기 자체 학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이게 고사양 칩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필수죠. 이게 없으면 뭐 인공지능 구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또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탄소 중립,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가 최근에 보면은 오늘 조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지방에도 비가 많이 내린다 그래요. 그래서 좀 또 장마가 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 기억으로는 장마가 굉장히 길었어요. 거의 한 40일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 장마가 오면은 장마가 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한 20일, 30일 안에 끝나요. 보통 이제 장마가. 근데 요즘 한 달이 넘어가요. 한 달이 넘어가는데 또 이제 비가 오면은 폭포수처럼 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다 그랬어요. 이게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몇십 년 전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도 우리가 예전에는 뭐 한 2, 3도, 3, 4도 정도 되면은 덥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뭐 6월 달만 돼도 32, 3도는 그냥 넘어가고 7월, 8월 달 되면 이제 폭염이 오면 40도가 육박하거든요. 40도. 그러니까 예전에 뭐 20년, 30년 전하고도 기후변화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 중립은 대세예요, 대세. 예, 대세예요. 트럼프는 사실은 이제 친환경 정책을 뭐 폐지하고 화석 연료를 더 쓰고 그다음 뭐 전기차도 막 보조금도 안 주고 막 그러냐. 이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게 기후 변화가 지금 이제 앞으로도 10년, 20년 더 지나면 이렇게 가다 보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뭐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탄소를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신재생은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태양광 있고 그다음 풍력 있고 그다음 원자력이 있습니다. 원자력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은 아닌데 그래도 탄소가 배출되진 않죠. 근데 이제 위험 요소는 있죠, 원자력이. 왜냐하면 우라늄을 쓰다 보니까 방사능이라든지 폐기물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났고 또 과거에 이제 러시아 쪽에 체르노빌 사고도 났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원전은 관리만 잘하면 환경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죠. 그래서 원전까지.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뭐 원전 우리가 체코 좀 잡음이 있었는데 결국은 체결을 시켰죠. 대규모 수주를 땄죠. 그래서 이제 원전 정책도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가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죠? 최악입니다, 지금. 내수도 최악인데 지금 건설 회사들이 도급 수익이 중급 회사들이 아마 부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경기가 너무 최악에다 건설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설 쪽에서 이제 특히나 행정수도 이전은 당장 실행될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 행정수도 이전은 추진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혜가 되고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면은 경기 부양책을 우리가 과거에는 건설 투자에서 SOC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SOC라는 거는 이제 대체로 큰 프로젝트죠. 뭐 도로나 그다음 철도라든지 그다음 이제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투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건설 현장에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죠. 일자리가 좀 생기죠. 근데 과거보다는 뭐 그렇게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미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요 정책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함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뭐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고 뭐 인공지능의 뭐 원리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까지 뭐 알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서 핵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가 구동하는데 아주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뭐 그런 것들. 예? 탄소 중립에서 또 신재생에서 정책적으로 이거 수주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예?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아니면 뭐 원전이든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종목들이 딱 눈에 정해지죠. 이제 건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면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이라든지 뻔하죠.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번에 시세 많이 났죠. 사실 벌써 움직임이 많이 나왔죠. 근데 어쨌든 이제 중소업체들에서 토목회사들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정책을 여러분들이 거시적으로 딱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책에 맞는 투자 포인트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 정책 안에 들어가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 이 정책에서 강력하게 이 종목이 수혜를 받을 것 같다. 반도체는 어디서 수혜를 받을 것 같다. 이거를 선택을 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고수익을 터뜨릴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시세들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진짜 뭐 폭발적인 시세가 지금 터지고 있어요. 지금 종목으로 들어가면. 자, 그다음 또 보면 여기서 이게 안 넘어가나? 잠깐만요. 자, 잠시만 고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고지 보고 다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이제 이달에 또 강력하게 정책으로 또 이제 부각이 된 게 몇 가지가 또 있죠. 이제 기본 아까 정책 얘기해 드렸는데 디지털 지역 화폐 해가지고 또 워낙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지역 화폐라든지 디지털 화폐를 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또 집중적으로 뭐 어쨌든 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됐다면은 아마 실행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당선됐다면 이거 하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관련주들이 또 강력한 시세를 냈어요. 강력한 시세를 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코스피가 5천을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5천을 가더라도 단기간에 갈 수는 없어요. 단기간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2020년도에 3,300이 고점이잖아요. 정확히는 이제 3,316인데 이거 빼버리고요. 3,300포인트. 요거는 충분히 올해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조정을 좀 받아서 2,900 넘기고 나서 이제 2,900 아래로 좀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죠. 그죠? 갈 길이 먼데 어쨌든 올해 증시는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입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경기하고 맞물려서 작동을 하려면 3, 4개월, 4, 5개월 정도 지나야 돼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먼저 치고 올라가요. 기대감 때문에 먼저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3,300까지는 뭐 코스피 5천은 나중에 먼 얘기고 그리고 달성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몇 년 지나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지금 던지고 있고 이제 관세 문제가 좀 상호 관세가 이제 아마 7월 9일 날부터 아마 시행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상호 관세를 또 지금 부과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 관세 문제가 아직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우리 또 협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관세 문제가 잘 풀리고, 우리가 이제 일단 미국의 관세 문제가 잘 풀리고, 그다음 이제 내수라든지 수출이 올해 사실 지금 성장률을 1%도 지금 달성하기 힘들 거예요.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성장률이 최소한 1%, 우리가 원래 처음에는 이 관세 폭탄 안 던졌으면 보통 한 2% 성장률이에요. 예? 연평균. 2% 정도는 충분히 달성을 하는데 올해는 1% 달성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잘 풀려서 다시 원복으로 한 경제 성장률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한 2%대 달성을 한다면 앞으로 코스피 5천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난제가 한꺼번에 풀리진 않죠. 이제 시간이 지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관세 문제하고 또 내수 활성화, 그다음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뭐 수출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풀린다면 뭐 코스피 5천도 이재명 정부에서 뭐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적인 부분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그다음 이제 또 저출산 정책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십몇 년 동안 계속 써둔 정책이에요. 10년 넘도록 그 전에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서 썼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썼고 계속 했는데 출산율이 올라가진 않아요. 이게 정책을 써도. 근본적인 부분은 사실은 저출산을 해결을 하려면 사실 돈을 많이 풀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아이 하나를 양육하는데 만약에 대학교까지 보낸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또 양육비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수도권 내 교육, 우리는 교육열이 높잖아요. 수도권의 집값이 또 어마무시하죠. 집값. 그러니까 애 양육하고 집 사고 뭐 교육시키고 이러면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만약에 뭐 아이 한 명당 뭐 한 1억, 2억 몇 억씩 준다. 그러면 출산을 높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정도의 재정이 안 되죠. 그래도 어쨌든 한 몇 천만 원은 또 지원을 해줍니다. 뭐 아이들 옷도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아동수당도 좀 준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저출산 정책에 대한 관련 수혜주들도 사실은 조금 시세들이 나는데 요거는 조금 폭발력이 그래도 좀 세진 않아요. 확실히. 예? 왜냐하면 그전 정부에서 전에 정부 계속 이 저출산 정책을 썼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폭발력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도 이제 관련주들이 또 이제 시세가 많이 났어요. 뭐 대표적으로 올해 제일 크게 난 거는 SAMG 엔터가 제일 크게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는 꿈비가 크게 났었는데 어쨌든 요것도 이제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또 시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게 있죠. K방산.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사실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공습해가지고 지금 또 중동발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동 쪽은 항상 내전과 전쟁이 계속 발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주들이 오늘 튀어나갔는데 뭐 다시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3년이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자기가 당선이 되면 하루 만에 종전시키겠다. 마케든에 제가 출연해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제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벌써 몇 달 전에. 근데 끝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에서 특히 이제 유럽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방위비를 증액하고 예? 군사력을 더 증강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특히 이제 중동도 이번에 또 이렇게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또 고조가 되면 중동 지역에서 특히나 뭐 사우디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오일머니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 방산 무기들을 많이 산단 말이에요. 많이 구매되죠. 더 그런 것들이 인식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K방산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주가도 사실 뭐 엄청나게 올라갔죠.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작년 이후에 엄청난 시세들 났죠. 하나그룹도 대표적으로 많이 났고, 그다음 뭐 LIG 넥스로, 그다음 뭐 한국항공우주, 뭐 방산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현대로템 그런 것들. 그다음 이제 K배터리, 그다음 우주항공. 요거는 조금 사실은 정책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업황이 좀 안 좋아요. 2차 전지 대표적으로.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정책을 쓰겠다고는 하지만 요거는 전반적으로 좀 회복 시도가 조금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가격 매력은 좋아요. 이런 것들. K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성은 좋은데 이제
정부에서 이건 이제 사실 대규모 프로젝트라서 민간 기업이 주도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도 좋은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이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어떤 정책이 지금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린 거고,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정책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지금 벌써 이달 지금 2주 됐는데 대시세가 벌써 터져버렸어요. 근데 너무 빨리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정책에서 이제 안 터진 것들이 또 있으면 그것들을 찾아서 만약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 뒤져보니까 안 터진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덜 터진 것들을 찾아야 돼요.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고점을 쳐서 너무 부담감이 심하면 이제 조정을 한번 탄단 말이에요. 근데 조정 탈 때 이제 시세가 남은 것들은 조정 끝나면 또 한 번 또 올라가요. 그게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예 시세가 안 난 것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더 좋겠지만은 이게 또 시세가 안 나는 것들은 자금들이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에 대한 관련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이 가장 폭발력이 크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거,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인공지능이나 여러분들 반도체는 꼭 관심을 둬야 돼요. 요거는 1순위예요, 1순위. 1순위. 그 다음 이게 이제 신재생, 두 번째. 그 다음 이제 뭐 SOC 투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가장 큰 툴이에요. 가장 기본 툴. 그 다음 이제 디테일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지오 카페라든지 지오 카페주들이 일주일 전에 이제 급등했죠. 스테이블 코인주들은 관련주. 그 다음 이제, 5천 시대에서 요거 하나 또 얘기를 뺐어요. 여기에서 이제 수혜가, 지수가 이제 이번에 2,900 넘겼잖아요. 2,920까지 갔나? 오늘 이제 금요일 장에는 폭락을 했는데, 어쨌든 2,920포인트까지 갔어요. 그러면 증시가 지금 화랑이에요, 화랑, 이제. 화랑이 돼서 이제 뭐 3,000을 넘어가고, 뭐 3,100을 가고, 3,200을 가고, 만약에 하반기에. 이제 하반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만약에 또 더 간다. 그럼 뭐가 수혜를 받겠어요? 증권주들이 수혜받아요, 증권주. 그래서 증권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증권주들이. 그래서 증권주들. 그 다음 이제 5천 시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증권주들 말고도 또 사실은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 그 다음 뭐 배당. 배당과 주주 환원 정책.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 게 지주사. 그래서 코스피가 앞으로 3,000을 넘어가고 3,100을 가고 그러면 증권주들이나 지주사들은 더 가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조정 과정 끝나면 더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제가 이제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코스피 5천에서 그래서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종목으로 이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종목으로 들어가서 자,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핵심 그 시세 사실은 시세가 났어요. 이게 시세가 안 난 게 아닙니다. 시세가 터졌어요. 시세가 안 터진 것도 있지만 시세가 대부분 터졌어. 그러면 시세가 터졌기 때문에 조정 과정을 분명히 거칩니다. 조정.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조정 과정 거치겠죠. 다음 지수가 이제 오늘 이제 첫 조정이 크게 들어왔으니까 다음 주까지 조정. 그러면 조정 과정이 이제 거치고 나서 이제 조정 과정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일주일이 될지 2주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조정가 완료되면 얘네들이 1등급 대장주, 제가 얘기하는 항상 1등급이 되는 거예요. 1등급. 시세가 가장 세게 터진 인공지능에서 제일 세게 터진 게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 이달에 상한가 터지면서 날아갔어요. 그다음 솔트록스, 거대 언어 모델, LMA라 그래요. 그다음 마음 AI. 요 세 종목 정도가 이제 그 외의 종목도 사실은 터진 것들이 많은데 1등급은 제가 얘기했듯이 가장 세게 터진 거를 저는 이제 1등급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폭락이 나오고 다음 주까지 더 조정을 받은 다음
조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세가 또 나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1차 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좀 조종이 더 들어올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반도체. 자, 반도체 종목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는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공정, 후공정. 전공정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동그란 원판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예? 웨이퍼라고 합니다. 웨이퍼. 이렇게 보면 이제 웨이퍼를 그 절단하고 거기에다가 에칭하고 식각하고 그다음 이제 그런 작업, 이제 포토마스크 작업하고 그런 게 이제 전공정이라 그래요. 웨이퍼를 절단 전에 식각, 에칭, 그다음 이제 산화, 그다음 거기다 이제 포토마스크 새기고 그런 과정을 이제 전공정이라 그래요. 그럼 후공정은 뭐냐? 패키징이라 그래요. 패키징. 우리가 칩을 이제 절단하면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불량률이 수율이라 그래요. 수율. 불량률이 높게 나오면 그 웨이퍼 공정을 8대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큰 틀은 8대 공정이지만 사실은 그 공정을 수십 번 돌려요. 그 웨이퍼 반도체 칩 하나 만드는데 수십 번의 공정을 거친다. 근데 그렇게 공정을 많이 거친다 만들었는데 불량이 나와봐. 그럼 돈 날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돈 엄청 들였는데. 그러니까 수율이 좋아야 돼요. 불량률이 적게 나. 그래서 테스트 장비, 테스트를 그 패키징이라고 해요. 테스트, EDS라고 그래요. EDS. 그걸 이제 우리가 패키징이라고 하고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칩을 층층이 싼단 말이에요. 칩을. 근데 여기에다가 배선을 해야 돼요. 배선을. 칩끼리 이렇게 싸면 그냥 연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본딩하고 거기다 배선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걸 패키징이라고 해요. 패키징. 그게 이제 후공정이에요. 후공정. 그래서 테스트하고 수율을 높일 수 있는 테스트하고 그다음 EDS, 그다음 이제 이런 배선 까는 거, 예. 그다음 본딩 작업 이런 것들 통합해서 패키징. 근데 이제 후공정이 요즘은 중요도가 높습니다. 후공정이.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반도체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공정, 후공정까지 다 하면 제가 정확하게 쉬어보지는 않았는데 100개가 넘을 거예요, 아마. 100개가. 그래서 거기서 잘 찾아야 돼요. 반도체에서도 투자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제 지금 칩 수요가 앞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정, 기술 그런 걸 찾아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시세가 크게 나요. 물론 이제 실적 좋은 거 찾아서 해도 되는데 작년에 시세가 많이 터진 것들은 배제하시는 게 좋아요. 작년에 시세가 많. 그럼 올해는 새롭게 네페스. 이것도 이제 이달에 한번 급등 나왔어요. 그다음 이제 PIE, 그다음 HPSP. 요게 이달에 한번 팍 튀었어요. 팍 튀었는데 이제 지금 조정받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조정이 완료가 돼야 되겠죠. 조정이 완료되면 또 시세가 나요. 이런 것들 반도체에서. 예,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자, 그다음 이제 신재생. 신재생은 가장 1등급이 대명에너지, HD 현대솔루션, 그다음 파로, 그다음 그린케미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원전 있는데 1등급들 세게 터진 것들. 역시 제일 세게 터진 것들. 이런 것들이 1등급이에요. 예?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그다음 이제 SOC 행정수도. 당연히 현대건설이죠. SOC는 당연히 삼성물산도 있고 현대건설 이런 것들이. 그다음 이제 행정수도는 계룡건설. 그다음 이제 성신양행. 예, 이런 것들이 1등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종목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투자 포인트를 잡을 필요는 없는데 지수가 이제 조정이 들어오고 다음 주에 이제 조정이 들어오고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서는 조정이 완료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1등급들을 공략하시면 수익을 또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고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제가 오늘 공개를 해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1등급이다. 이게 꼭 체크해 놓으세요. 체크해 놓으시고 자, 잠시 고지 보고 다시 또 강의 이어가도록
자, 이제 좀 빠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화폐, 이제 제가 종목을 오늘 얘기하는 것들은 시세가 사실은 크게 터졌어요. 그래서 1등급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1등급을 바로 공략하지 마시고 지수가 조정이 완료되면 그때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게 1등급이에요. 이게 대장이에요. 자, 이번 주 코나이 날랐어요. 상한가 치고 날랐어요. 다날도 상한가 치면서 날랐어요. 2연속 상한가.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게 이제 지역 화폐 관련해서 이거 말고도 또 많아요. 뭐 쿠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만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이것들이 1등급 대장이야. 이것들이 1등급 대장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자본시장 지주사라든지 증권, 코스피가 이제 앞으로 뭐 3,300까지 간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도 늘고 증권사들은 수수료 수입도 늘고, 예? 당연한 거죠. 야, 그러면 1등 대장이 미래에셋증권, 예? 그다음 상상인증권, 상한가도 나왔어요. 그다음 이제 지배구조에서 두산, 하나, 코오롱, 뭐 그 외에도 더 있어요. 사실은 뭐 SK도 있고 효성도 있고 하는데 요것들이 제일 1등급이야. 제일 1등급이야. 왜? 1등급이 뭐예요? 그 섹터 정책에 타는 종목들 중에서 제일 세게 터진 곳 그게 1등이래요. 1등.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해서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첫 조정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조정이 이제 거의 완료되는 그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뭘로 보냐면 지수로 보시면 돼요. 지수. 지수가 예를 들어서 2,800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거의 조정이 완료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딱 1등 대장주를 하나, 두 개 선정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저출산 아까 SAMG 엔터 이게 1등입니다. 과거에는 아가방 컴퍼니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저출산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대장이 바뀌었어요. 얘예요. 올해 제일 시세가 컸죠. 그러면 이것도 폭락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수 완료되면 이것도 그다음 에르코스 이번에 이달에 상한가도 한번 나왔어요. 에르코스. 자, 그다음 이제 K방산. K방산은 많아요. 많은데 역시 1등 대장. 아까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 현대에어로스템도 많이 올랐는데 제가 보기엔 현대에어로스템이 그래도 뭐 수출도 많이 하고 또 실적도 나오고 그래서 1등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역시 근데 시세 너무 많이 났어. 그다음 여러분들 좀 생소한 게 있는데 MNC 솔루션이 있어요. 이거 신규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도 1등이에요. 이런 것들이 1등 대장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K 배터리. 2차 전지 K 배터리는 사실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차 전지나 전기차 뭐 이런 것까지 합하면 한 100여 개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시세가 그래도 강렬한 거 한솔케미칼. 네. 이번에 한솔케미칼. 그다음 이제 대보 마그네틱. 불순물 제거하는 자석을 만드는 거예요. 탈자석. 근데 이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 시세가 한번 터졌어요. 그다음 이제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1등 대장주기 때문에 전부 제가 얘기한 것들이 1등 대장주야. 근데 일단은 대부분 다 고점을 쳤어요.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점을 쳤지만은 조정 시에 이런 것들을 잘 노려서 또 공략하면 지수가 조정이 이제 완료되는 시점이 나오면 이달에 이제 어느 선까지 조정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돼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봐서는 뭐 이번에 2,900 넘겼으니까 뭐 한 100포인트 정도 빠지면은 그다음 이제 그래도 공략 포인트 나오지 않을까. 지수가 이제 한 100포인트 고점 대비해서 한 100포인트 정도 빠지면 그러면 이런 것들 이제 조정 시에 기다렸다가 잘 선점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하셔서 1등 대장주가 뭔가 그걸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총체적으로 알려드렸어요. 정책도 제가 알려드렸고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매매 포인트를 이렇게 1등급 대장주들을 매매를 8시 40분부터 동시효과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매매 포인트를 잡아서 매매를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레슨이 아니에요. 강의도 아니고 직접 이런 것들 1등 대장주들을 매매 월화 수목 금요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1등급 대장주를 매매하는 포인트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데일리 TV 지금 여러분들이 TV 보시는 게 이데일리 TV인데 이게 TV 여기가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포털 N 하시면 아시죠? 거기에 검색창에 이데일리 TV를 치시면은
매일매일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매매하는 거. 예? 매매를 합니다. 매매. 이런 것들을 잡아서 빠지면은 매수하십시오. 빠지면 매수하십시오. 그래서 급등 터지면 차익하십시오. 그런 매매를 제가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매매를 포인트를 잡아드립니다. 1등급 대장주 가지고 수익을 어떻게 내는가. 그걸 보고 싶으신 분들은 포털에 검색에 이데일리 TV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지금 차트 자, 이게 지금 차트가 떠 있는데 제가 저 6월 6일 날은 휴장이었어요. 그죠? 현충일이라서 현충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차트를 그대로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 2주 전에 그대로 이 차트 그대로예요. 이 차트. 거기서 1등 대장이라고 얘기한 종목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1등 대장이라고. 그러니까 전주에는 6월 6일 현충일에서 신대가 출연을 제가 안 했단 말이에요. 휴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전주에 그대로 그 차트를 그대로 띄워놨어요. 이 종목을 제가 얘기했는데 이 종목이 뭐냐면 대명에너지예요. 아까 신재생 얘기했죠. 시세가 크게 터졌어요. 조정받았죠. 그죠? 그러면 대명에너지가 여기서 끝났나요? 2주 전에 얘기했는데 이달에 또 터졌어요. 차트 한번 봐보세요. 차트 한번 봐보세요. 이달에 또 터졌어요. 대명에너지. 근데 이거를 2주 전에 제가 차트를 띄우면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 2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2주 전에 이런 자리에서 지금 터졌냐 안 터졌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얘기했을 때 1등 대장주라고 얘기했거든요. 1등 대장주라고 얘기했는데 터졌습니다. 이달에 터졌어요. 대명에너지 그 급등 터졌어요. 한 40% 50% 넘게 올라갔을걸요. 40, 50% 올라갔을 거예요. 자, 그다음 또 하나 볼까요? 자, 이 종목이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제가 저번 주가 아니라 2주 전에 이 차트를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2주 전에 그대로 요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전전주에 신대가에서 얘기해요. 이게 그 당시에 그 종목명도 얘기해드렸거든요. 이게 신재생 에너지에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에너지 솔루션. 이번에 터졌죠. 예, 여기 4만 원 이하였어요. 여기 보세요. 차트 확인해 보세요. 터졌나 안 터졌나. 2주 전에 얘기했는데 이달에 더 올라갔나 확인해 보세요. 터졌습니다. 터졌죠. 그죠? 그다음 이거 이제 왜 그러냐면 전전주에 제가 얘기했는데 전전주에 얘기하고 이달에 2주 지났는데 어떻게 됐나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지금 똑같은 그 전전주에 지금 차트를 똑같이 올려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요 종목이 뭐냐면 아까 MNC 솔루션 얘기했잖아요. MNC 솔루션 얘기했다면 이게 MNC 솔루션이에요. 이게 MNC 솔루션. 근데 저번 주에 폭락 심하지는 않은데 조정 나왔어요. 근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6월 13일. 오늘 10% 급등했어요. 이게 1등급 대장이야. 1등급 대장. 근데 이거를 전전주에 제가 차트를 띄워놓고 얘기를 했어요. 왜 얘기를 했냐면 이런 게 1등급 대장이니까 조정 나오면 들어가도 된다. 근데 2주 지났는데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해봤는데 다 세 개 다 터졌죠. 그죠? 다 터졌어요. 1등급 대장이기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급등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다 폭락 조정 폭락 조정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1등급 대장주는 터졌잖아요. 근데.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얘기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이번 주에 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나. 근데 셋 다 급등이 터졌습니다. 셋 다. 이게 1등급 대장주 매매예요. 그러니까. 1등급 대장주를 선정을 해서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잡는 게 아니라요. 기다리면 조정이 나와요. 이게 종목마다 조정은 다 다르겠지만. 그럼 그 조정을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를 딱 하면은 그다음부터 몇십 프로가 터지는 거예요. 그냥. 1등급 대장주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예, 무료로 제가 그 매매 포인트를 잡는 거를 얘기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매매. 그래서 매매 레슨이 아니라 매매를 직접적으로 이거 얼마에 잡으십시오. 뭐 빠지면은 그리고 이제 급등하면 얼마에 차익 하십시오. 그 매매를 해드리는 거예요. 매매를 10시까지 매일매일 합니다. 그래서 이데일리 TV에 들어오시면은 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에. 그래서 전전주에 3개를 그대로 똑같이 오늘 붙여봤어요. 어떻게 됐나. 근데 셋 다 급등이 터졌습니다. 전주에는 제가 이제
휴일 6월 6일 휴방이라서 저 출연을 안 했으니까 전전주 거를 그대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전전주에 이거를 그대로 붙여놓았는데 이번 주에 다 보시면 다 세게 터졌어요. 세 종목 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HTS를 확인해서 종목들 좀 얘기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고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HTS를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명에너지. 그러니까 전전주에 자리가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 터졌죠. 대명에너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전주 거를 제가 붙여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상한가 나오고 이렇게 N자로 딱 이런 포인트를 잡으면 그냥 몇십 프로 터지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대명에너지 말고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아까 얘기했듯이 자 볼까요? 2주 전에 아까 2주 전에 제가 차트를 캡처해서 보여드린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이게 고점 쳤잖아요. 근데 급등했잖아요. 이것만 해도 몇십 프로가 터져요. 이것만 해도 한 30%, 40% 될걸요, 아마?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것만 먹어도 고수익이죠. 이것만 먹어도. 그러니까 1등급 대장주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터졌다고 해서 그냥 등한시하면 안 돼요. 등한시하면 안 돼요. 조정을 거치고 나서 또 터진단 말이에요. 1등급 대장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정을 거치고 나서 또 터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실시간 아까도 얘기했듯이 라이브 방송을 매일 연단 말이에요. 아침에 8시 제가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그래서 여기서 잡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잡으십시오. 팍 터져버렸어요. 물론 이제 차익은 했지만은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또 한 번 또 타이밍 잡으면 돼요. 물론 이제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30, 40%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1등급 대장주 매매. 대명에너지 아까 그것도 얘기했고 터졌죠. 그죠? 그다음 이제 아까 MNC 오늘 이제 MNC가 터졌잖아요. MNC도 전전주 그러니까 전전주에 그 차트 붙여서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냥 오늘 올라갔잖아요. 이게 사실 많이 빠지도 않았어요. 21선에서. 근데 이제 충분히 조종해서 매수를 할 수 있죠. 여기 고점 쳤지만은 여기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죠. 오늘 이제 10% 이상 급등했죠. 그러니까 이런 1등급 대장주들은 고점을 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2차 파동까지는 기본적으로 내줘요. 2차 파동. 그러니까 우리는 이 2차 파동만 먹어도 그냥 몇십 프로는 낸단 말이에요. 몇백 프로는 안 나지만 몇십 프로. 그러면 지금 장에서 뭐 몇십 프로 먹고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도 조종해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막 급등할 때 잡는 게 아니라 조종해서 잡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아침에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두 번 차익을 했던 부분인데, 볼까요? 자, 한진칼도 자, 여기서 고점 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략 포인트를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마찬가지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매일매일
그래서 이게 한 30% 넘게 터졌어요. 차익 하고 나왔죠. 근데 또 얘기했어요. 또 이제 오늘은 폭락했지만 어제 10% 또 급등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1등급 대장이기 때문에 그냥 안 끝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폭락하고 나서 한 번 또 튀고, 폭락하고 나서 또 한 번 튀고, 여기 뭐 팔고, 또 이제 폭락하면 또 사가지고 또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 이제 이거 말고 이제 한진칼 우선주도 있어요. 한진칼 우선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진칼 우선주도,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이, 예. 여기서 매매 포인트 잡은 거예요. 여기 고점 쳤잖아요. 상한가가 연속으로 나왔잖아요. 거의 한 3연속 상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노리자.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에서 매수하십시오. 근데 50% 터졌어요. 그래서 차익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보면은 이제 파동은 안 나오지만 여기까지 안 내려오잖아요. 여기가 이제 37,000원이나 36,000원대예요. 그럼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 이거 또 노려도 돼요. 또. 그러면 이제 또 급등 한번 또 나오고. 그러면 이제 급등 나올 때 또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또 파동이 또 남아 있어요. 이것도. 근데 조정이 아직은 완료가 안 됐죠. 그러니까 조정 시에 잡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1등급 대장주이기 때문에 파동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그룹주들이나 뭐 이런 거, 뭐 두산 뭐 이런 거 지금 보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근데 몇 달 전에 폭락했단 말이에요. 고점 치고 폭락하고 또 올라가고 또 폭락하고 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1등주기 때문에 폭락하고 나서 또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한번 상한가 치고 팍 터지고 나서 폭락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끝나요. 절대로 안 끝나요. 1등급 대장주 절대로 안 끝나요. 그러니까 그 폭락할 때 노리는 거예요. 그랬대. 그걸 실시간 라이브에서 이거 오늘 폭락했으니까 잡으십시오. 그래서 잡아서 수익 몇십 프로 내고 뭐 팔고 또 기다렸다가 또 폭락해서 또 잡고 또 급등하면 또 팔고. 1등급 대장주만 노리면 수익 엄청나게 낼 수 있어요. 진짜로. 그걸 실시간 라이브에서 제가 매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정기술 이거 마켓디너에서 제가 이거 히든 종목으로 추천한 거죠. 이거 뭐 이런 자리는 진짜 뭐 잡기 진짜 쉽죠. 대박 터졌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나중에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또 노려도 돼요. 이거 1등급 대장이니까. 원전도 많이 터졌지만 얘가 1등급 대장이에요. 이달에. 그럼 폭락할 때 나중에 기다리면 돼요. 자, 어쨌든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매매 포인트를 잡아드립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매일매일 하니까 이데일리 TV 검색을 하시면 돼요. 포털에서 이데일리 TV 검색.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에 매매 포인트 잡아서 이거 여기 폭락하면 여기서 1등급 대장을 잡으십시오. 급등하면 파십시오. 그걸 하니까 매일 하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다음 주도 합니다. 계속 합니다. 그래서 수익 내면 막 박수치고 그래요. 저희가 박수치고 하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들 잘 보내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